주린이들을 위한 이번 주 워밍업 종목 먼저 띄워주시죠. 네, 워밍업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유부터 그럼 빨리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예, 궁금합니다. 빨리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렇게 시큐리티, 했는데요. 네.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맞아요. 보안주들의 강세는 정부의 정책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뉴딜 쪽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보안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통신망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화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갖다 선정한 이유는 올해 요 회사가 한 78억 정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판매 관리비, 판관비가 상당히 이제 증가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라는 이런 내용들이 상반기에 있었거든요. 코로나라는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만약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디지털 뉴딜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자금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적자가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PC와 모바일 보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어서 또 박찬웅 트레이너의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 네, 오늘 이제 그 보안 관련주들 뭐 아시다시피 라운시큐어나 뭐 K사인이나 뭐 많은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데이터댐을 만들고 그 데이터댐을 활용을 해서 이제 5G 즉 4차 산업의 혁명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5천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5G 시대에 특히 데이터댐과 관련된 디지털 뉴딜 시대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팸 메일이 악성을 지금 현재 악용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 사이버 공격 등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요, 지금 이제 5G 시대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여러분 손을 놓고 운전을 안 하고 일단은 뭐 책을 보거나 그렇게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율주행차를 해킹을 해서 마주오는 트럭을 정면 충돌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해킹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회사들, 정보 보안 회사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인 정보 보안 업체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메일이나 문서 쪽 그리고 이제 모바일 보안 쪽에 강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정부 정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점진적 우상향.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워밍업 종목으로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벌크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벌크업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동근 트레이너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선정 이유 어떤 게 될까요? 발음이 참 되지가 않네요. 네.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 때 스튜디오라는 발음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발음이 안 되네요. 앵커님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아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CJ E&M에서 원래 물적 분할된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CJ E&M이 약 지분을 58% 정도 갖고 있는데 만에 산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보시죠. 이 그렇죠. 넷플릭스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컨텐츠를 제작해서 그냥 납품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사실은 그 넷플릭스를 볼 때 네. 보면은 사랑의 불시착하고 이거 계속 앞에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제작해서 지금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 더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맨대맨으로 하는 뭐 영화나 극장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롯데시네마 이런 문 닫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 근데 실질적으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이런 쪽은 상당히 가입자 수가 늘어나거나 많이 시청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벌크업은 아니지만 진짜 벌크업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도보다 약 2배는 아니라 2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크업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지만 정말 진정 벌크업이 될 수 있을 것이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찬웅 트레이너께도 여쭤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선정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들 그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요. 드라마는 잘 아실 겁니다. 뭐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해서 더킹, 영원한 군주,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제3의 한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만큼 글로벌 OTT 업체의 러브콜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뽑아라. 아직 덜 오른 종목을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단연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명했고요. 또 애플 TV도 지금 러블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쪽에서는 SK텔레콤 같은 이런 이통사들이 빨리 콘텐츠를 확보를 해야만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업체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초조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들의 그 지금 현재 사업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쪽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이 완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중국에서 방영되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이제 하늘을 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벌크업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국내 이통사, 드라마 제작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 계좌에 탄력을 올려줄 벌크업 종목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장의 수익 실현보다는 두고두고 보면서 나중에 우리 계좌를 튼튼하게 해줄 복근업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복근업 종목으로 락앤락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락앤락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또 종목이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또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위두박근에서 대한유화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큰 상승을 또 보여줬죠. 그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대한유화처럼 급등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락앤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밀폐용기 쪽에서 네. 상당히 유명하고 이거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락앤락 중국 출시가 되니까 짝퉁이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이 짝퉁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중국도 소득순이 좀 높아졌고 지금 락앤락이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독일 그다음 미국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되고 둔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락앤락의 종목도 좀 저희 오늘의 복근업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찬웅 트레이너께도 여쭤볼게요. 락앤락 이유 어떻게 될까요? 락앤락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들이나 그다음에 와이프들이 많이 가장 애용했던 그 밀폐용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 락앤락이 만들어지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이 음식물을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 베트남, 뭐 그런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개장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다 녹여냈습니다. 생활용품도 팔고 소형 가전제품도 팔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실적이 많이 꺾였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락앤락이 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으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바닥을 탈피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 가전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김치냉장고, 네,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김치통 있지 않습니까? 그 김치통을 이 락앤락에서 또 만들어 줍니다. 네. 김치통 어차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 스팀 에어프라이. 네, 에어프라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튀김기가 있는데 이 에어프라이에다가 또 스팀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찜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가전을 또 락앤락이 또 만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쌀통, 네, 진공 쌀통. 네, 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쌀을 거기다 넣으면은 좀 잘 신선도가 유지가 되나 봅니다. 네, 진공 또 쌀통을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텀블러. 네, 요즘에는 뭐 락앤락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텀블러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텀블러나 여러 가지 뭐 진공 쌀통 이런 것들 또 독일 디자인 어워드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활 속에서 락앤락은 점점 그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거 이제 코로나가 하반기에 좀 완화되고 내년 정도면은 다시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락앤락 네,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락앤락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